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수요일이니까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전화 문자 별톡방 통해서 활짝 열어두고 받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마다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이 9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막 만찬이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잠시 뒤에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퀴즈부터 좀 보고 갈 건데요. 힌트도 함께 드릴게요. 화면으로 퀴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트남의 수도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를 3개의 보기 중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뉴델리, 2번 베이징, 3번 하노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을 가진 도시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9시니까 만찬이 아마 시작됐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중간중간 저희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속보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속보에서 또 힌트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당첨됐던 분들이라면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다시 한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톡스타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께서 얼굴 확대를 점점점 하고 놀라셨어요. 1부에서. 저 요즘에 초밀착샷 1부에서 함께 나가고 있는데 놀라셨나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라고 저희가 이렇게 초밀착샷을 준비를 해봤는데 놀라우시다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NT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리치스타께서 1부에서 상담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 죄송하다고 개인 톡방 찾아오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별톡방에 남겨주셨는데 우리 스타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1부에서 궁금증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계속해서 무료로 풀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카루 기염 댕댕이님, 민재여신님 2부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카루 기염 댕댕이님 덕분에 역시나 저 2부도 힘내서 지금 이렇게 아주 높은 톤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루 기염 댕댕이님 감사드려요. 내일도 저 응원하러 와주실 거죠? 우리 가자님 들어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릴 거고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함께할 세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톡스타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지금 실시간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 환한 웃음과 이 악수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두 분 다 얼굴이 좀 새빨개지셔가지고 굉장히 어색한 그런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20분여간 이제 진행됐던 두 정상 간의 1대1 회담 이후에
지금 계속 신규 만찬으로 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참 바쁜 시장이었죠. 이 최근 좀 트렌드로 보면 약간 화해와 평화가 좀 이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한 발짝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의 강력한 이 스트롱맨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 전 세계가 이 화해와 평화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유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 이 오펙이 이 개의치 않고 굉장히 감산을 고수한다는 것도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팔라듐 같이 몇 개월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품도 있지만요. 이 지수와 에너지 상품, 금속 상품들의 이 방향성이 참 쉽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가 이 좋은 시황과 투자 전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늘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에서 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요, 이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이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죠. 이 오른쪽에 해왕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왕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왼쪽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 시황스타님. 네, 요즘 이 시장이 참 추가 상승도 조금 그렇다. 또 추세 반전도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지난주 동안 미중 무역 협상의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이제 이쪽을 보시고 어떻게 시장을 보고 이 대응을 하셨는지 근황과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미 증시 관련해 갖고는 지금 고가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포착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이 이번 주에 연장이 됐죠. 원래 3월 1일까지 협상에 대한 만기가 좀 도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 2주 안에 좀 결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3월 이제 초중순에 이제 말하고서 좀 협상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 좀 시사되는 바고, 지금 미 증시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플레이를 걸쳤던 거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에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점이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조금 만나서 회담하는 부분은 사실상 미 증시에는 크게 연관성을 띠지 않는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 미중 무역에 대한 회의가 어떤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 대응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는 큰 대응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전략에서 이제 유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쥐었던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박스 추세의 장 안에서 달러의 하방 추세를 그릴 수 있는 헤드앤숄더가 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평가됐는데, 지난주 이제 시황하고 이번 주 시황할 때 나스닥과 이제 유로에 대한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요즘에도 정기적인 오프라인 강좌 많이 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시청자분들과 만나보시면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근황과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지금 오프라인 스쿨 때문에 막 주말까지 반납하고 있죠. 네, 지금 원래 금요일 클래스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일요일 클래스까지 따로 열어가지고 또 주말반, 지금 평일반 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실이 좀 터져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추가로 들어오실 분들 지금 내일까지는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상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거의. 네. 아무튼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지금 해외 선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해외 선물 실전 매매 파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단타 매매를 하시던 분들, 혹은 이제 해외 선물에서 자체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이분들이고, 이제 사실 주식에서 장기 매매를 하시던 분들,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 이제 장기 홀딩을 하다가 깨지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매매가 어떤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해외 선물에 안 맞는 분들일 뿐이지. 매매 타입이 뭐 잘못됐다,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기에는 시장을 잘못 선택했다 정도로 표현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ETF로 빼서 사실 뭐 증시장으로 바로 연동되는 ETF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실매매 기준으로 많이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기초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초 클래스를 따로 빼서 진행하고 있지만 일단 해외 전문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과 ETF 실전 매매 두 파트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파트들 좀 집중적으로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황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어제장이죠. 어제장에 지금 브렉시트 건에 대한 철회 이슈가 처음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이제 노동당 측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야당입니다. 원래는 이제 보수당이 제일 여당으로 보시면 되겠고, 원래 보수당이 딱 트렌드를 바꿔서 이제 제2국민 투표로 가자 하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당은 절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원이나 하원 둘 다를 꽉 잡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당이 좀 체인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당이 처음으로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본인의 트렌드를 바꿔서 지금 제2국민 투표 진행해보자 이렇게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메이 총리가 모든 브렉시트 일정을 다 미루고 지금 다음 표결에서 브렉시트 시점 연장, 그 다음에 제2국민 투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다려는 주겠다. 딱 이런 상태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안 나왔던 카드들, 사실 기대가 안 되던 카드들이 확 뒤집어져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일에 지금 파운드가 폭등을 했어요. 폭등한 이유는 사실 뭐 매수를 한 트레이더들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매도를 잡고 있던 헤지펀드들이랑 굉장히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제2국민 투표로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 매도 포지션들 그냥 컷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 만에 장중 로스컷까지 들어가겠다. 장중 강대청산까지 들어가겠다. 지금 이 정도의 위험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물량들 다 털고선 포지션 전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쇼커버링이 좀 대규모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 추가 매수 물량까지 터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통화를 보실 때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밀고 있는 기축 통화의 트렌드가 있죠. 기축 통화의 트렌드는 최근 들어서 유로랑 파운드가 한 통화권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엔화랑 달러가 한 통화권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를 거래하는 대규모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세트로 거래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위치해 있고요. 물론 개별 통화를 거래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딱 이슈가 나오고 나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파운드에서는 공격적인 매수가 나왔는데 유로는 거의 중립으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흘러갔습니다. 어제장에 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이 부분이 유로랑 파운드를 매각하고 그동안에 엔화랑 달러를 매수하던 그 분들이 다시 유로랑 파운드 매수하는 세트성 거래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유로 자체는 오히려 지금 파운드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다시. 왜냐? 영국 화폐가 위험해가지고 유로로 잠깐 익시트했던 분들이 파운드 다시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저평가됐을 때 제2국민 투표 만약에 승인되면은 파운드 초급등할 텐데, 그래서 유로에서 다시 또 파운드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는 두 수급이 상쇄가 돼서 그냥 중립성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파운드는 공격성 매수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의 전략에 있는 엔화랑 달러에 대한 전략 포지션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파운드, 엔화, 달러 이렇게 세트적으로 이게 공략을 한다, 트렌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글로벌 증시와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요, 이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일이었죠. 파월 의장이 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딱히 뭐 임팩트 있는 코멘트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죠. 이 마이클 코온이 좀 변심하는 등 이 사면 초과에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표들 속에서도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아주 잘 잡아주신 두 분의 투자 전략 복귀를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먼저 해왕스타님. 지난주에 유로 매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로 FX를 포함해서 해외 선물 상품들 중에 가장 이 포커스를 맞춘 이런 상품들은 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날짜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20일이죠. 예.
20일 이후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2019년도는요, 단순 60분봉에서 이제 박스 랠리 플레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전제가 너무 깔려요. 지금 달러 FOMC 내에서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꺼내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는 걸 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해서 이제 자산 축소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좀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일단 시사가 됐고요. FOMC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내용 자체가 이제 MBS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면은 원래 MBS 채권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국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메꿔가지고 양을 이런 식으로 메꾸겠다 하면서 방향에 대해서 전환을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부분이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 한 해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소비자 물가지수든 어떻게든 이제 엄청난 확대장으로 상승에 대한 뷰가 보인다면은 전략을 바꾸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략 자체는 올 한 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 전조 자체는 충분히 깔리지 않은 입장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방 모멘텀을 그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유로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유로 자체도. 그러면은 단순 일봉상 박스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박스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깔아둘 때 60분봉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세 지지대를 판단하고 지금 매수에 대한 장을 대응할지 매도에 대한 장을 대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이제 선 딱 4개 그었습니다. 예, 매수 추세 뚫리고 그 다음 매도 추세 뚫리고 그 다음 매수 추세 뚫리고 그 다음 매도 추세. 그럼 지금 현재 국면 자체가 달러에 대한 하방에 대한 추세를 그리는 관점이에요. 그럼 유로는 당연히 매수를 보고 있어야지 정상적인 관점 자체가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바예요. 지난주 이제 20일 수요일이었죠. 네, 톡스타 2부 할 때 헤드앤숄더에 대한 적용 결과가 이미 도출이 된 시점 자체가 2월 15일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달러에 대한 하방에 대한 추세가 나오고 관점 자체가 성립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방을 할 때도 유로는 매수 조건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러면 골드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달러가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간 내에서 이제 골드가 폭등한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조정 국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에 어떻게 보면은 위치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2019년 27일에 21시 15분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대 자체에 대한 이탈 관점이 없으면은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96.400에 위치해 있네요. 이거 이탈 관점만 없으면은 유로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는 지속적으로 충족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단가상 괴로울 거예요. 추세대 자체가 어떤 단가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여건 자체가 충분히 마련 안 되는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건 자체가 충분히 성립될 때는 이제 60분봉상 스팬 하단에 대한 부딪힐 때 재차 한 번 더 유로 매수에 대한 뷰를 볼 수 있을 조건 자체가 나온다. 지금 단가는 별로입니다. 유로 매수 보기에. 그럼 지금 장세는요, 단순한 관망 장세예요. 단가 자체 좋은 데가 올 때까지 좀 대기하다가 손절 라인이 짧아지는 그 시기 때 유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 차례 더 볼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성립된다. 이 부분으로 지난주 한 주 내내 달러 인덱스가 하방 추세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이번 주에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주요 상품 집중해서 봐야 될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 자체는 앞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추세대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단순히 선 하나만 긋고도 대응 전략이 지금 매수 단가를 볼 구간인지 매도 단가를 볼 구간인지 확연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전제가 깔린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매매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달러 인덱스 좀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로존 지표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유로도 딱히 좀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특히나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이 유로 매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5일은 트럼프의 발언에 좀 잠깐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은데, 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 주에 오일이랑 유로에 대한 ETF 전기 포지셔닝 대해서 가셔야 된다. 네, 이거를 제보드렸었죠.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지금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지금 차트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유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중동의 책임도 나중에 물을 것이다. 좀 이런 공격적인 발언까지 진행을 하면서 오일 가격을 일부러 눌렀습니다. 네, 일부러 눌렀기 때문에 사실상 오일이 이제부터는 더 추가적인 고가를 옮겨가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태가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던 매수 포인트 5.82 포인트 기준으로는 굉장히 하루 만에 폭등세를 세게 만들어냈었습니다. 거의 한 160틱 넘는 그런 상승세를 만들어냈었고요. 다만 이걸 아예 장기로 끌고 가려면 아예 뭐 3년 이상 끌고 가실 분들은 당연히 뭐 나중에 소각제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단타적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 입장에서는 상한선이 지금 딱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주장에서는 해외 선물에서는 단기 매도 포지션들을 다 존중해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 포지션들을 치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ETF에 대한 매수 포지션은 충분히 저가로 떨어지고 나면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들어가시는 전략은 유효한 부분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오일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놀림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때를 좀 이용해서 매수 포지션을 하나하나 분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계속해서 ETF에 대한 매수 포지션, ETF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추천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랑 엔화의 통화상, 그 다음에 지금 유로와 지금 파운드의 통화상, 그리고 달러와 엔화의 통화상, 아마도 이제 유로 지역과 그 외 지역, 이렇게 두 가지 통화상으로 지금 세트가 구분 지어진 상태인데, 위안화는 빼고 계산을 하실게요. 위안화는 선물장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엔화랑 달러에 대한 포지션이 철저히 지금 파운드에 대한 시황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전통화가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 웬만해서는 파운드나 혹은 일본의 통화가 전 세계 통화 시세를 조종하지는 못해요. 보통 그 반대죠. 유로나 달러같이 비중이 큰 종목들이 다른 통화들을 지배해서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각자 통화들은 이제 각국에서 운영하는 대로 또 다른 모멘텀을 받긴 하지만 기축 통화끼리 영향력은 그렇죠. 지금 최근 같은 이슈는 이제 브렉시트는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영국 통화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도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건이 나머지 통화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번 주 차트 딱 유로 보시면은 거의 횡보장을 일주일 내내 만들어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횡보만 치다가 결국 상방으로 꺾여서 올라갔죠. 너무나 정량적으로 이론적인 차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의 엔화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엔화는 이따가 제가 이번 주에 대한 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유로는 통화시장권으로서 유로와 파운드 이게 둘이 묶여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축 통화를 통째로 IMF 통화 바스켓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상품을 갈라서 투자할 것이냐, 뭐 달러를 투자할 것이냐, 그럼 그 반대 통화로 어떤 걸 투자할 것이냐, 딱 이 결정을 들어갈 때 어차피 기축 통화는 그냥 한 바스켓이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 제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에 매수를 걸었으면 반대쪽에는 해지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 안에서 유로를 매각을 하면 그만큼 달러와 엔화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유로랑 엔화를 매각하면은 달러와 엔화를 매각하면 그다음에 유로와 파운드를 매수해야 되는 딱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딱 그 타이밍이 요즘입니다. 지금 파운드가 공격적으로 제2국민 투표에 대한 언급을 던지고 나서 이제 영국의 모든 체제가 지금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도 있는 혹은 연기할 수도 있는 표결 체제로 돌아서고 있죠.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유로에는 분명히 파운드와 같이 묶여서 매수 시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세트상으로 기축 통화끼리의 영향력이죠. 세트상으로 매수 포지션이 존재하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파운드와 유로 간의 통화 이동. 이거는 브렉시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국가가 한 군데로 뭉쳐 있고 우린 브렉시트 할 일이 없다. 근데 영국만 경제가 안 좋다거나 영국이 통화 위기가 왔다.
이렇다면은 유로랑 파운드는 그냥 똑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져주고 아무런 통화상의 변화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거의 인덱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유로랑 브렉시트가 서로 떨어져서 서로 간의 국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통화들이 이쪽으로 갔냐 저쪽으로 갔냐 딱 이런 상태이죠. 어차피 지리적으로 아예 뭐 미국으로 갈 분들은 그건 제외를 하고 유로를 선택할 것이냐 혹은 이제 영국에 계속해서 자금을 잔류를 시킬 것이냐 자금을 빼서 유로로 옮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견디면서까지 일시적으로 유로에 있는 거고 혹은 정말 영국이 이 브렉시트 건에 대해서 연기나 취소권을 진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선 영국의 돈을 잔류시키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브렉시트 때문에 브렉시트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영국 화폐를 파운드를 팔아서 그나마 마이너스 금리를 견디더라도 유로로 좀 옮겨가자 이런 추세들이 최근 한 1, 2주 동안에 발생했던 약한 수급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수급은 아니었죠. 왜냐? 네. 유로랑 파운드 통화권을 아예 매각을 하고선 기축통화로 달러랑 엔화로 넘어가 버리자 이런 통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굉장히 좀 상충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치려면은 지금 파운드로 이탈되는 이 자금들을 또 막아야 돼요. 막을 수가 없죠. 일단 영국이 다시 괜찮아질 거다. 영국은 또 상대적으로 유로 대비해서 플러스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영국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로 국민들한테 혹은 유로 기업들한테 이득입니다. 자금을 영국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포지션 때문에 파운드 쪽으로 옮겨가는 통화가 굉장히 셌고 반대로 유로에서는 빠져나가는 자금과 반대로 이제 기축통화로 투자가 들어오는 자금들, 이 투자금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수급을 거의 중립수급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브렉시트 이슈가 막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브렉시트 이슈를 타고선 엔화나 달러를 매각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 금융시장은 단순히 정말 실물을 위해서 그냥 돈을 어디다 둘까, 예금 계좌를 어디다 둘까 선택하는 그 금융자본보다 투기를 위한 금융자본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죠. 그 자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파운드 때문에 타고 있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횡보가 끝나고 이제 좀 상승 추세 전환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추세 전환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파운드 이슈가 아직 종료가 안 됐죠. 확실하게 제2국민 네. 투표로 넘어갈 건지 그다음에 연기도 정확하게 진행이 될 건지 이 부분이 종료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제 노동당 측에서 어떤 브렉시트를 취소하는 그런 표결을 낸 거는 분명히 쇼크인 건 맞지만 이게 통과가 되려면은 지금 제1여당 측에 있는 보수당이 전부 다 오케이를 때려줘야 돼요. 절반 이상.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죠. 왜 이제 와서 브렉시트 거의 다 처리 났는데 이제 와서 제2국민 투표하자면 어쩌자는 거냐. 이러고선 그냥 다 승인처를 부결처리 내고선 본인들이 원래 가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영국 흐름을 보시면은 영국은 굉장히 어떤 꼰대 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변함을 주지 않는, 한 번 밀었으면 끝까지 미는 어떤 유동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정치판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아닐까요? 권력을 사실상?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면은 철저히 이제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에 따라서 움직이기 전에 본인의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정말 이제 사실 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시면은 카니 총재 같은 경우에 뭐 브렉시트 직후부터도 됐어요. 카니 지금 영국 중앙은행 총재, 영란은행 총재라고 하죠. 카니 총재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브렉시트는 무조건 영국 경제의 폐악이다. 이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파운드는 추가적으로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뭐 몰락까지도 나올 수 있다. 계속 이런 강력 발언들을 하면서 영국 의회든 정부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가결처리를 부결처리를 하든 영국 경제에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걸 계속 피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 바다를 지금 2번 건너서 있는 저희도 그걸 쉽게 알고 있는데 영국 의회 출신들이 그걸 못 들었을 리는 없죠. 분명히 다 듣고 있음에도 안 바꾸는 거죠. 본인들이 네. 추진했던 정책들을 바꿀 생각이 없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돈에 맞춰서 그걸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동적인 분들이라면 사실 그런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했다. 그럼 이걸 철회를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영국 자체가 그냥 남들 위에 있는 국가다라는 의식이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 그 자체를 굉장히 좀 치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사실
작년부터 이어져온 이제 메이 총리가 추진했던 이제 의회 안건들, 의회 안건들도 딱 보시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안들이 많았어요. 합리적인 안들이 많았는데 그 안건들을 무조건 그냥 부결 처리로 들어갔죠. 사실 우리나라 의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국회를 딱 넘어와서 표결을 했다면은 애매하게 이제 뭐 한 영국 의회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330대 뭐 한 31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미한 표결 차이 혹은 뭐 차이가 나더라도 50표 정도 차이 이 정도의 표결 차이로 좀 종료가 됐을 텐데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메이 총리가 우리 같은 엘리트 출신이 아니니까 저건 무조건 부결. 그래서 그냥 바로 600표 중에서 그냥 400표가 바로 부결 처리해버립니다. 분명 이거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영국 경제에 마이너스를 미치는 영향인데도 그런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이번에 변화를 주려는 그런 제2국민 투표 같은 것도 절대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장기 매수 포지션으로 흘러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고요. 다만 기존의 매도를 치던 기관들, 유로 딱 보시면은, 유로도 이제 연결 선물로 보시면은 굉장히 그동안에 장기적인 매도 추세를 좀 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레이딩 상에서 장기적인 매도 플레이들을 청산하는 포지션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쇼커버링은 반드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세라 딱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로 파운드 그리고 엔화 달러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이번 주 일단 금요일에 우리나라에서는 3일절로 국경일입니다. 이 미국과 해외 시장은 이제 저희와 다르게 좀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이나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시장에 별 영향을 좀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월말에 미국 4분기 GDP죠. 그러니까 이 4분기가 나오면 이 2018년 GDP가 다 나올 텐데요. 그리고 이 고용지표 또한 목요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투자 상품들을 포커스에 맞춰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먼저 AG 시스템 스타님은 파운드를 롱 매수겠죠. 엔화를 숏 즉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 해왕스타님은 나스닥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대요.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포지션들을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언뜻 봐서는 이 포지션이 좀 맞는 걸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해왕스타님 이번 주 지금 나스닥 매도 의견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급격한 조금 하락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조금 어느 정도의 단기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순수하게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네, 차트 분석에 대한 대응적 전략으로 좀 모색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랠리를 다소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문제는 이제 단가예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포착할 수 있는 단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다면은 저는 6,900 중반대에서 한 차례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 주 핫딜로 저는 매도를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단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나스닥에 대한 매도 관점 자체가 아까 이제 낮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은 자 날짜를 좀 정확하게 크게 하고 지지에 대한 플레이를 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어두워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흰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019년 1월부터 이어져 온 지지 추세대 자체가 파동 자체가 너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점은 이탈 관점이 오면 데일리 숏 포지션으로 스윙 숏 포지션으로 가능한 관점 자체 성립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손익비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제가 일단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당일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당일 저가입니다. 자, 나스닥 오늘 당일 저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도도 매수도 아닌 지금 플레이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세가 자 당일 저가가 7089.00입니다. 이 이탈 관점이 있을 시에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정황이 포착이 된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기적 어떻게 보면 수익권에 대한 창출 구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자면은 이거는 위치값이 조금 단기적으로 보기 좋은 게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굉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고 있어요. 자, 차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손실이고요. 손실에 대한 스탑 제한이고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깔립니다. 밑단 하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추세 자체가 아직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점은 낙관적인 평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베이스로 너무 깔려요. 트럼프가 또 이제 트윗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고 회의 직전부터 우리 또 이제 중국하고 잘할 거야. 야, 우리 협상 잘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건데 지금 단기적인 숏 자체에 대한 관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랠리에 대한 한 번의 숨고르기 관점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은 일단 성립이 안 된다는 점, 이 점은 좀 베이스를 까시고요. 그러면 이 단가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손익비를 구성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일단 진행이 된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일 저가죠. 7089.00에 대한 이탈값이 없이 매도에 대한 데일리 스윙적 관점 자체를 유지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팬 상단에 대한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흐른다는 점, 이 전제를 좀 깔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장세 자체가 이제 미장 개장전에 이제 흔들고 있다는 장세가 첫 번째 있고요. 원래 당초 이제 일목균형표상 이제 스팬에 대한 하단에 대한 저항을 받았을 시, 자, 체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가능성이 왜 큰지에 대해서. 스팬에 대한 하단에 대한 저항을 받으시 고점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야지 하나의 추세장으로 원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일 이제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럼 여기 인근에서 큰 일봉상, 주봉상 저항대가 머물러 있다는 정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숏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익 창출에 대한 구간 자체가 확보가 된다.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미 증시에 대한 숏플레이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골드 관련해 갖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제가 이번 주 관점 자체를 볼 거는 미 증시다. 그리고 유로 관점은 지지대가 뚫리기 전까지 지속한다. 이 부분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차트 한 번만 저는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네, 골드요. 자, 골드는 지금 채널에 대한 지지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국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 채널이 안 깨졌다는 전제 자체는 깔아야 됩니다. 채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플레이가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 베이스고요. 달러가 지금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는 관점에서도 골드가 많이 상승을 못한다는 부분은 좀 염두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 어떻게 보면은 자리가 마지막 매수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 드릴 게 여기가 이제 골드에 대한 마지노선 매수를 볼 수 있는 위치값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언급 드리시고요. 제가 이제 골드에 대한 플레이 자체를 조금 당소 망설이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당일, 전일 저가 자체가 깨진다면은 추가적인 골드에 대한 매수 장세는 이어지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조금 요 며칠간 근간 하방을 그리고 있는 관점에서 골드 자체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오지 않는 정황은 요 인근 골드 장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골드보다는 오늘 이번 주 핫딜 자체는요, 미 증시 나스닥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다소 조금 안정적으로 추세적인 국면을, 조정적인 국면을 먹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 정도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고요. 골드에도 상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상승 쪽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말씀해 주셨고요. 이 LG 시스템스타님,
네, 이 파운드를 매수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제2국민투표 진행 때문인지 최근에 영국 브렉시트 과정을 봤을 때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이 파운드 매수를 좀 쉽게 생각하지 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엔화 매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투자는 타이밍이죠. 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어제 딱 브렉시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저희는 바로 일단 매수로 다 돌렸어요. 원래는 이제 파운드는 올라오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인데 항상 제가 전제로 드렸던 게 사실 이 제2국민 투표에 대한 부분은 1월에 지금 의회에서 표결이 일어나던 합의안 표결 이 건에 나올 때부터 먼저 제2국민 투표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제2국민 투표에 대한 매도는 한참 더 멀리 떨어져서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딱 제2국민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는 안건이 상정될 때는 제가 구간이 확 열린다는 전제 조건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결 처리가 나거나 혹은 브렉시트가 가까워지거나 이런 건들일 때랑은 다릅니다. 제2국민 투표로 딱 전환된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하락했던 구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위로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벌써 이슈가 아직 48시간밖에 안 됐던 이슈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제가 드릴 때는 이미 24시간도 안 된 이슈였고요. 그래서 그런 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깔끔한 트레이딩이 가능한 포지션이었고 어제 들었던 포지션 참고해서 보시면은 3156이었습니다. 3156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충분히 쭉 끌고 가실 수 있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구간을 더 보시자면은 사실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익절만 잡아 올리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더 끌고 올라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상황에서 굳이 막 위에 있는 매도선을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혹은 저항선을 강제로 가정해가지고 트레이딩을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제가 찝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결 선물 기준으로 이미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위치해 있는 지금 3355 라인, 3355 라인이 지금 기존에 있던 저항선입니다. 이 선만 확실히 뚫어주고 나서 안착까지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구간 라인을 뚫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있는 타임에서 반드시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착 여부까지 보신 다음에 추세를 따라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빠른 트레이딩으로 기존에 있었던 저항선 라인을 하루 만에 전부 다 공략을 했죠. 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어제 올라탔다 보니까 이미 벌써 상승세로만 한 150티 가량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여유롭게 이미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포지션에서 떨어지는지 여부만 확인하셨다가 떨어지면 바로 익절가로 3276 라인에서 익절을 날려버리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 익절 라인은 이제 기존의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들, 어제 제 리딩대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한정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가시면 되고 신규로 가실 분들께서는 5호를 돌파한지 여부를 보신 다음에 안제까지 확인하시고 따라서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반락이 나온다면 5호에서 정말 밀어가지고 강한 호가로 인해서 반락이 나온다면 트레이딩할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물론 어제장에 저희가 들어갔던 3156이 굉장히 좀 강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오늘도 오면은 한번 슈팅은 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실 저는 한 번 쓴 포인트를 재탕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딥하게 눌러준다면 3064에서 가시는 게 가장 깔끔한 포지션이다라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황 자체가 일단은 기존의 브렉시트에 대한 포지션을 일시적으로 청산을 들어가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빅롱으로 전환되는 장에서 크게 얻어 걸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손실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손익비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손실 분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빠르게 청산 물량을 던져버리고 익시트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네, 딱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올릴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점이 이게 숏 커버링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 기존의 숏 단가 대비해서 더 낮은 단가에서 숏 커버링을 들어가는 경우 많이 봤지만 기존의 숏을 쳤던 단가보다 높은 단가에서도 굳이 숏을 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굉장히 개미적인 마인드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매도 쳤던 포지션에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익절로 처리하시는 게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손절 분야까지 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공격적인 청산을 던져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뒤에 있는 호가 라인을 믿고선 버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MDD가 먼저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을 놓치면 안 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단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버텼다가 MDD까지 가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포지션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을 먼저 던져버리고 그동안에 뭐 포지션이 얼마나 큰 수익을 냈던 적은 수익을 냈던 마이너스까지 갔던 일단 던져버리고선 다시 제 포지션을 다시 설정해야 시작을 되는 해야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국민 투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재전환이 된다. 노동당이 뭐 처음으로 이제 시도는 했지만 제2국민 투표권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하고선 반려가 돼서 부결 처리로 넘어가고 결국엔 보수당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브렉시트를 진행한 쪽으로 표를 놔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재차 파운드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관망 후에 제2국민 투표에 대한 건을 상황을 지켜보고 서서히 다시 제 포지션을 진입시켜야 하는 타이밍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지금 숏 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차트가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숏 커버링 물량이 같이 포함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201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쌓인 물량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매도로 누르는 와중에 매수 수급들이 이 부분을 전부 다 버텨내면서 받아냈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굉장히 강한 매도장들을 통해서 매도 세력들이 세게 매도를 치려는 움직임이 강했지만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수급들이 분명히 있었죠. 물론 이건 영국은행 측에서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영국은행은 굉장히 좀 똥줄이 타는 부분이죠. 지금 파운드의 몰락세를 만들어냈다가는 잘못하면 1992년도 같은 그런 하락세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파운드를 미리 사전부터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이슈에 맞춰서 먼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가는 인플레이션 건의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헤지펀드들의 매도 물량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영국의 몰락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건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파운드를 아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있는 기관들도 상당수 많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방이 나올 경우에 이 기관들은 반대로 수익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트레이딩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추세가 강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트레이딩 가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보이는 게 있다면 지금 3,000선 바로 아래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 물량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지금 저번 주 기준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3,000선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서 매수 포지션의 대응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포지션이 엔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사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 그동안에 엔화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왔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잡아오면서 차트를 쭉쭉쭉쭉쭉 내려왔는데 사실 엔화는 통화가치상으로 내려가주는 게 맞았죠. 왜냐? 달러를 매수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했었고 상대 통화들이었던 엔화, 유로화, 그다음에 파운드와 전부 다 매각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과상승 때문에 그 과상승을 반납해야 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쭉 떨어져서 지금 9034까지 빠진 상태였는데 이 포지션이 저번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수에 대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034에서 반등 주면서 굉장히 큰 틱수의 수익을 발생을 시켰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엔화에서 파운드로 넘어가는 물량들이 많죠. 엔화에는 매각 물량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3사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얽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의 매도 포지션은 딱 명확합니다. 하방 뚫고 나서 그다음에 9034에 대한 저항까지 보여주고 다시 매도 추세를 뽑아낸다. 그럼 이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를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하고 엔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톡스타 톡방 베스트픽은요, 이 톡스타 톡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 AG 시스템사님이 가져 나오셨네요. 어떤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포지션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차트를 만들어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지금 25일장 기준으로 드렸던 게 3275의 매수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4.9포인트에서 매도 포지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CG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327.5, 1327.5죠. 이 포지션이 이 앞에 쪽에서 21선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이 포지션에서 강하게 반등 추세로 꺾어서 그냥 기존의 매도 추세를 전부 다 반납하고 상승세로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4.9에서 매도 때려 맞고서 그대로 그 이후로 하락세를 쭉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포지션은 굉장히 좀 기술적 매매의 끝판왕인 자리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 기술적 매매 끝판왕입니다. 이 2월 한 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이 3월이면 봄이 오는 계절인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해외 투자에도 완연한 봄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들려드렸고요. 퀴즈 정답도 맞춰볼게요. 오늘의 퀴즈는 3번 하노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하겠습니다. 1696님, 0317님, 3301님, 8237님, 그리고 0594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선물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